너 아프다면서, 죽을 병 걸렸다면서, 근데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해? 대식의 간암 소식을 들은 무철은 눈물을 터뜨리며 슬퍼했습니다. 무철은 그동안 자신이 친구들에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식이가 나 때문에 그런 큰 병에 걸렸나? 내 피가 맞으면 내 간도 떼어줄 수 있지 않겠냐? 이 한마디가 새 친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과연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가족인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들어보셔야 합니다. 김대식의 딸 김미진. 의사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제가 간 드릴게요. 이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딸이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나섰는데 보는 사람 가슴이 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이식이 어렵습니다. 수술 후 부작용이 심할 것 같습니다. 따님에게 너무 위험한 수술이에요. 그 순간 복도에 앉은 미진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아버지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그동안 아빠한테 투정 부리던 기억까지 떠올라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는 아빠 마음을 몰라줬을까? 옆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아내 김혜숙도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복권 당첨금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고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남편이 이렇게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구나.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혜숙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하지만 의사도 조심스레 말했죠. 다른 공여자를 찾는 방법밖에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그렇게 돈에 눈이 멀었는지. 이제라도 남편 옆을 지켜야지. 이때부터 혜숙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남편부터 살려야 한다.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무철은 사실 대식과 40년 넘게 친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뛰어놀고 같이 밥 나눠 먹고 같은 꿈을 꾸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인생이 흘러가면서 그 우정은 욕심과 오해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려온 소식은 무철의 가슴을 땅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미진이가 간을 못 준대. 수술이 어렵다. 이 말이 귓가에 박히는 순간 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대식이는 이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친 건 병원 침대에 누워 점점 말라가는 대식의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고집세고 성실하던 친구가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떡하냐, 대식이 정말 죽는 거 아냐? 그 한마디는 마치 스스로를 향한 저주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보건실에서 단체로 피검사를 했을 때였죠. 의사가 종이에 결과를 적어 내려갔고 친구들이 서로 자기 혈액형을 확인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 대식이랑 무철은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야, 우리 혈액형 똑같다. 진짜 피로 맺어진 형제네. 그 말에 둘은 깔깔 웃었고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 같았죠. 이 기억이 지금 무철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웃던 날도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지? 무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내놓으라며 대식을 압박하던 순간, 빌딩 문제로 법정에서 마주하며 소리 지르던 순간, 그리고 대식의 멱살을 잡으며 내가 다 내 인생 망쳤다 고함치던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마다 병상에 누워있는 대식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무철은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친구를 원수로 만든 게 결국 이 꼴이냐?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만약 내 피가 맞으면 내 간이라도 떼줘야겠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생각 같았습니다. 그런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건 생각이 아니라 결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다.
빌딩도 복권도 다 소용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상은 내 몸이라도 내어주는 거다. 40년 동안 쌓인 미움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무철은 깊게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대시가 내가 날 원망해도 좋다. 내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번 한 번은 꼭 하고 싶다. 내가 너 살려낼 거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원망과 욕심의 무게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철은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에게 말했죠. 김대식 씨와 저는 40년 친구입니다. 제 혈액형이 O형인데 가능성이라도 확인해 주십시오. 한무철은 겁도 났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무철은 결국 대식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김대식은 눈을 크게 뜨며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움, 경계심,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죠. 무철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다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검사했다. 혈액형도 맞는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간 떼줄 거다.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만 삑, 삑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해숙은 숨을 죽였고 미지는 손에 쥔 손수건을 구기며 무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식은 고개를 젓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된다. 너한테까지 바랄 수는 없다. 내 몸까지 다치게 할 순 없어. 그 말 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동시에 친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는 끝까지 친구를 위해 거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무철은 단호했습니다. 대시가 제발 이번만큼은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그동안 못되게 군 거 다 기억한다. 복권 때문에 소송 걸고 빌딩 때문에 욕하고 다 내 욕심이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돈, 건물, 다 소용없더라.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할 거다. 이번만큼은 내 친구로 살 거다. 그 말에 대식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해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라도 사람이 변할 수가 있구나. 그 목소리는 오랜 원망과 서운함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미진도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무철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아빠 살려주실 거예요? 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진아, 이번에는 내가 할 거다. 내가 너희 아빠 꼭 살려낼 거다. 그때 그토록 무겁던 병실 안에 오래간만에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무철 씨의 간이 이식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검사가 남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빗줄기 하나가 어두운 터널 끝에서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김대식은 떨리는 손으로 무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말라 있었지만 오히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철아, 내가 왜 이제야? 그 말 속에는 서운함, 미안함, 고마움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철은 눈가가 붉어진 채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친구야, 넌 꼭 살아야 한다. 죽지 마라. 내가 살려낼 거다. 그래야 나도 평생 죄책감 안 지고 살 수 있다. 해숙은 흐느끼며 무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태 원망만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미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와 무철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제 살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살 수 있다고요. 대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꼭 살아야지.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그 말에 방 안은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갈등 끝에
마침내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